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5월 첫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제 봄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GTA의 새로운 콘도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 보시면 빌드와 알터스 그룹의 4월 26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3월에 토론토 지역 신규 주택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평균보다 37% 증가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요, 신규 콘도 판매량은 작년보다 11% 증가했고, 신규 콘도의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106만 불 정도로 연간 8% 이상 상승한 걸로 나왔죠. 그리고 신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월에만 1700세대가 판매되었죠. 그리고 주목할 점이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연간 30%를 상승하면서 144만 불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콘도가 연간 8% 상승한 거에 비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 상승하면서 훨씬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리세일 주택 시장의 판매량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과 함께 신규 주택 시장의 판매량과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신규 단독주택 부분이 월등하게 큰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렌트를 구하시는 분들이나 렌트 수익을 위해서 투자형 콘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은 흥미로울 수 있는 수치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빙월드에서 2021년 토론토의 각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원베드, 투베드의 평균 임대 비용을 계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지하철역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하는 임대료 가격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몇 개만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던다스 웨스트죠. 던다스 웨스트 지역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지역으로 원베드 같은 경우 월 평균 임대료가 1356불이었고 투베드 같은 경우는 평균 2849불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이점은 원베드는 저렴한데 투베드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 욕빌 지역의 베이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원베드 평균 가격이 2356불입니다. 다른 웬만한 지역의 투베드에 가깝죠. 지역적으로도 안전하고 모든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다양한 쇼핑센터라든지 레스토랑들도 많죠.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운타운에 사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던다스 스테이션을 보시면 원베드 평균 임대료가 1740불이고요. 투베드는 2469불입니다. 반면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칼리지를 보면은 원베드가 1800불이고요. 투베드가 2200불입니다. 그래서 이 무빙 월더가 어떤 수치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이 지하철역들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수치가 도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임대를 하셔야 할 분들이나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렌털 프로퍼티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연방 정부와 CMHC가 새로운 주택 공급에 수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12,700개의 추가 주택을 건설하는데 7년 동안 6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에 이제 일정 부분 이 투자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12,700개 이전에 약속한 17,600개 정도의 주택에 이 17,200개가 더해져서 총 3만 개 이상의 이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특정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7년 동안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주택 판매량도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점에서 좋은 소식이긴 하죠. 이 공급과 관련돼서 또 다른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
이제 토론토 지역 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임대 유닛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얼버네이션이요, 주로 신규 건설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얼버네이션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0만 개 이상의 임대 목적의 유닛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서 이제 시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10만 개 이상의 임대주택 목적의 유닛이 그렇게 프로포절 되었거나 승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 이상 증가했고요. 2016년에 대비해서는 2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으니까 이와 같은 추가 임대 유닛들이 결국은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임대 시장에 분명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공실률이 6.6%로 나왔습니다. 1년 전에 1%가 조금 넘는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죠.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토론토 다운타운의 임대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임대시장이 다시 살아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요, Move Smartly 보고서인데요. 여기는 April 2021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들은 지난 4월 초에 발표된 3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내용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미 다룬 내용도 있고, 4월 중순쯤에 말씀드렸던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요약해 놓은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2021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제 크리스티나라고 연소득이 10만 불이었고 다운페이가 14만 불 모았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주택을 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70만 불로 살 수 있는 집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분기에는 전체 판매에서 70만 불대 주택이 여기 보시면 17%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만 불 주택이 3%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특히 이 크리스티나 케이스처럼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운페이도 어느 정도 모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상승해버린 주택 가격에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작년만 해도 선택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3%밖에 없잖아요. 이 3%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멀티가 붙어서 더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MLS 상의 애스킹 프라이스로 70만 불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진과 같이 과열된 주택 시장 때문에 첫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걸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뉴 리스팅이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가파르게요.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요. 지금까지의 추이와 완전 다른 모습이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단독주택의 판매량도 보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공급량 추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만큼 판매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공급된 매물들을 계속 소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months of inventory라고요. 매물량이 얼마나 이제 올해 시장에 남아 있느냐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달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은 이맘때만 해도 3.5개월 정도였는데 지금 1개월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 계속 떨어져서 아직도 하락세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요, 이제 termination by week라고 저기 적혀 있죠. 416 freehold 단독주택에 관련된 건데요. 2021년이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터미네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터미네이션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서 셀러가 시장에 매물을 올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처음에 올렸던 리스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터미네이트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셀러가 자신의 주택을 130만 불에 팔고 싶어서 애스킹 프라이스를 100만 불로 해서 이제 시장에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가치 대비 저렴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비딩이 붙었겠죠? 그래서 이제 130만 불까지 올라갔으면 셀러가 이제 기분 좋게 이 집을 팔았을 텐데 그렇게 130만 불까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런 시점이 되면 셀러는 이제 고민이 되겠죠. 나는 130만 불에 이 집을 팔려 그랬는데 바이어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셀러 같은 경우는 130만 불이 안 돼도 그 가격에 자신의 주택을 팔겠지만 어떤 셀러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게 팔고 싶어서 그 오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팅을 취소하고 다시 시장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리스팅을 할 때는 이제 애스킹 프라이스를 낮춰서 최대한 많은 바이어들이 꼬이게 해서 경쟁을 붙였다면 이렇게 한번 터미네이션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리스팅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 이제 셀러가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의 실제 애스킹 프라이스로 리스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셀러가 원하는 가격에 팔기도 하지만 두 번째 리스팅 했을 때는요. 이 경우에는 실제 리스팅한 애스킹 프라이스보다 아무래도 싸게 팔리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애스킹 프라이스를 낮게 책정해서 리스팅을 하고 바이어 사이에 경쟁을 붙였던 이 비딩 워가 그 성공 사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는 10개 리스팅 중에서 1개만 실패했다면 이때는 10개 중에서 5개는 실패했다는 거고요. 이때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때보다도 실패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셀러 시장인 건 분명하고요. 공급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수요가 아직 많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하고 판매량도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그 가격을 바탕으로 한 입찰 전쟁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주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주택 시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콘도 시장 같은 경우 416 콘도 시장 같은 경우도 터미네이션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딱 어떻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작년 대비 months of inventory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가격과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이 수치들도 중요한데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핫하긴 하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미세한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알려고 하면 알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주택을 지금 구입하시려거나 파시려는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마지막 소식 같은 경우는요.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사실 바이어의 소득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을 이제 부풀린다는 얘기예요. 모기지 신청할 때요. 거기에 관련된 소식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